네, 현재 시각 8월 28일 오전 9시 2분입니다. 좀 전에 비트코인 종가 마감을 했죠. 일봉상으로. 어저께 제가 요 그려놓은 박스들은 뭐냐면 1시간 차트에서 제가 매물대 설명하는 영상 찍으면서 그려놓은 박스들인데요. 이게 보니까 일봉상에서 그 지지 저항 역할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박스가 좀 많아 보여서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어저께 같은 맥락에서 그려보자면 큰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 그 다음에 아래쪽 추세선 두 개를 이었고 확장 국면에 있다. 이게 하락이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범위가 이제 트레이딩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이게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이 지지 매물대, 저항 매물대 이거를 그려보자면 일봉상에서 그려보자면은 여기 가까운 데는 여기 있죠. 이렇게 매물대가. 그 다음 위쪽으로 다시 여기.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보이면 중간에 있는 거는 일단 배제를 하고요. 맨 위에 있는 거를 일단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나머지는 이제 1시간 차트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리면 되거든요. 4시간 차트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지금 1시간에서 그린 요 박스가 지금 저항을 맞고 지금 아래 지지 매물대죠. 이게 이전의 저항 부분이죠. 여기를 어저께 지지받는 것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흘러내렸죠. 현재는 이 박스가 깨지면서 지금 밑에 매물대도 다 뚫어버렸어요. 근데 이전 하단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1시간 차트로 가볼게요. 1시간에서 어저께 이 박스들을 다 그려놓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볼게요. 일단 여기서 내가 박스만 가지고 어떤 매물대만 가지고 이제 매매가 안 된다고 하면 이동평균선 정도 하나 이렇게 켜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봤던 게,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이평선 위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캔들이 여기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전 저항대를 여기 맞고 지금 흘러내린 상황에서 여기서 지지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은 단기 이동평균선 두 개가 데드크로스가 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면 저는 이제 롱으로 한번 진입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게도 지금 흘러내려서 여기 매물대 안에서 어느 정도 시간 머물다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내려오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어저께 그려놓은 여기 하단 매물대 지지죠, 지지. 여기까지 지금 가파르게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거를 추가를 해보자면 여기서 추세선도 이렇게 하나 있었죠. 추세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저께 여기를 보고 이게 추세선을 맞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데드크로스 상황이 났고 이평선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 봐야 될 게, RSI 상으로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었어요. 보시면은 캔들은 끝 지점이 올라갔죠. 근데 RSI 지표는 여기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게 떴다고 바로 뭐 하락이나 상승이나 이런 방향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참고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지표는 과열권에서 내려가고 있고 캔들은 약간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된 거거든요. 어디서 컨펌이 되냐면은 여기 다음 봉, 음봉, 여기서 이제 컨펌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근거를 더해 보자면 여기 저항 매물대를 또 꼬리가 이제 저항을 받았죠. 저항 받고 이제 흘러내리면서 여기서 강하게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계속 유지를 했었죠. 하방으로 하다가 여기 지지 매물대 여기였죠. 여기 꼬리 부분 여기서 8월 9일 아침 8시 9시에 형성된 요 캔들 꼬리에서 이쪽 이런 꼬리 부분에 거래량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척 하다가 흘러내렸어요. 근데 여기서 롱을 잡을 이유는 하나도 없죠. 사실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래량도 보면 전부 다 음봉 거래량이 나온 상태였고 매물대를 지지받고 있긴 하지만 상방으로 간다는 신호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고 한번 눌렀을 때 들어가 보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1시간 차트입니다. 1시간 차트. 우리가 장기 트레이딩을 저는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1시간에서 추세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날 이제 매매를 다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5분봉, 1분봉으로 보고 매매를 해야 그게 뭐 단타 스캘핑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데 제 기준에는 1시간이 단타예요. 1시간이. 1시간 차트를 보고 뭐 타점은 5분봉, 뭐 3분봉, 1분봉 들어가서 잡아도 상관이 없죠. 내가 세밀한 타점을 잡고 싶다고 하면. 근데 내가 단타를 하는 입장에서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잖아요. 그날 하루에 내가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다 정리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1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매물대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상단에 저항받고 있는 매물대를 그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기준을 보자면 9시 여기 시가 매물대를 다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시가 매물대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내가 그리지 못했다고 하면 10시, 저녁 7시에 종가 마감하는 캔들이 나왔어요. 이 시가 매물대를 하방으로 돌파를 하면서 종가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이 양봉이 이 하단, 그러니까 시가 매물대 하단 거기 찍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흘러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과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상승 추세선 여기도 그냥 하방으로 다 돌파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강한 음봉이 나왔죠. 나오면서 현재 꼬리가 이전 박스에서 그려놓은 그 추세선이 시작된 지지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여기서 무리하게 이격도만 보면 롱을 잠깐 잡을 수가 있겠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저는 차라리 눌렀을 때 뭐 이렇게 매도 숏을 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지금 9시부터 10시까지 일단 요 캔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지켜보고 만약에 마감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만약에 요렇게 시가 매물대가 그려지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내가 여기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 박스 안에서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하방이겠죠. 오늘 하루 종일. 근데 여기서 움직였다가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상방으로 튼다 그러면 이제 5분봉이나 15분봉 들어가가지고 이동평균선 하나 정도 켜놓고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뭐 박스 기준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중간에 붕 떠 있을 때 이런 데서 매매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매물대를 근거를 이렇게 그려놨다고 하면 그 선들에 올 때까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까지 닿을 때까지는 일단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1시간 차트에서 장기 이평선 하방으로 돌파를 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10시가 되면 이제 이 1시간 캔들 꼬리 포함 상단 하단을 기점으로 박스를 하나 열어 놓고요. 거기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돌파하면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고 아래로 돌파하면 이제 매도를 좀 고려를 해 봐야겠죠. 큰 추세는 1시간에서 큰 추세는 지금 하방이기 때문에 눌렀을 때 하방이 더 유리하겠죠. 근데 누를 때까지 나는 매수를 보고 싶다. 그런데 근거는 이 1시간 박스를 일단 위로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잡아보는 거예요. 안에서 놀 때는 횡보고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거를 매수를 무리하게 잡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하방인데 단기적으로도 하방이기 때문에 오늘 매매 범위가 나오면 거길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더 도미넌스 가볼게요. 일봉 차트부터. 일단은 이평선 끄고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더 도미넌스 차트 상에서 여기 하락 오더 블럭이 있었는데요. 여기를 기점으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이것만 기준으로 방향을 잡으셨어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여기 테더 도미넌스가 상방 돌파한 걸 확정을 했잖아요. 종가 마감을 보고 이제 비트를 숏을 잡아도 되고요. 여기 지지를 받았어요. 현재는 어저께 그러니까 주말 이틀 동안 지지를 받고 어제 다시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을 보인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제가 여기 하단을 이 매물대를 아래로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 중기 상승 채널 하단까지 내려와야 비트가 이제 상승을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 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거를 5분봉 15분봉 가가지고 요거를 기준으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기준으로 이제 이동평균선 켜놓고 아 그러면 계속 상승 추세구나. 5분봉에서 자 1시간 차트나 4시간 차트에서 상승 채널 그 다음에 오더 블록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강하게 상승을 돌파를 했잖아요. 상방으로 그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비트는 하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충분히 방향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내가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면 1시간 차트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알트코인 도미넌스 그 다음에 다른 일반들 토탈 시총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중첩을 시키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과 테더 도미넌스 두 가지만 놓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골드나 뭐 오일 이런 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값을 많이 보죠. 그런데 그게 방향이 정확하게 역관계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코인에서는 비트 가격과 테더 도미넌스가 거의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항상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업비트 가볼게요. 업비트 일봉상으로 여기 이제 좀 선들이 지저분하죠. 1시간에서 제가 단타 기준으로 좀 선들을 잡아 놓은 거라 일단 큰 거부터 볼게요. 큰 거는 바이낸스 차트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이제 확장 국면에 있죠. 그러면서 여기는 어떤 크게 이제 움직여졌었는데 현재는 모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힘들이 모이고 있는 게 보이면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건 좋지만 이런 흐름이 보인다고 하면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일봉상에서 이렇게 보면 M 패턴이 나오죠. 그러니까 쌍고점이죠. 쌍고점 쌍봉 패턴.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넥라인을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업비트 차트 상에서는 일단 일봉상 다음 지지 라인은 여기 짧게 보면 여기는 일단은 지지를 받았지만 다음이 7,930만원 정도예요. 그 다음이 7,838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깨지면 아래 매물대가 여기 길게 박스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범위가 너무 커요. 범위가 크죠. 여기가 7,000 거의 800만원부터 7,178만원이니까 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작은 차트로 줄여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차트 들어가면 또 여기 지지 저항 라인들이 있겠죠. 4시간 차트 가볼게요. 4시간에서 여기 갭이 생겼잖아요. 여기 상승을 보여주면서 가격 갭이 생겼는데 갭이 생기면 채우러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 그런데 어저께 5시 캔들 그러니까 저녁 9시죠. 저녁 9시에 종가 마감을 하면서 이 갭을 하방으로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방의 힘이 더 세진다. 근거는 뭐냐, 거래량도 지금 점점 나오기 시작을 했고 갭을 하방을 돌파를 했고 4시간 차트에서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여기서 아래로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근데 도지 캔들이 2개가 나오긴 했지만 방향을 여기서는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4시간 차트에서 단기 이동평균선도 장기와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고 여기죠. 여기 이거를 매물대로 볼 수도 있죠. 이 가격 갭을 매물대로 강하게 하방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매도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1시간 차트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4시간 차트 종가 마감을 보고 1시간 차트에서 타점을 잡아보는 거예요. 1시간에서도 내가 못한다 그러겠으면은 15분이나 5분봉 차트 가서 아 요럴 때 들어가도 되겠다 아니면 매도를 쳐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판단을 할 거는 여기 있죠. 이전 매물대 지지 저항 라인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 선들을 그어 놨었잖아요. 이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붕 떠 있을 때 매매를 하지 마시고 여기 빈 공간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빈 공간들 있죠? 빈 공간들. 1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다시 가격 갭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갭이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이게 만약에 상방으로 방향을 돌린다고 하면 이 갭들을 급하게 다시 채우러 내려올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이 갭이 이만큼이나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긴 상황이고요. 그러면 얘가 올라오는 어떤 신호가 보인다고 하면 이 갭들을 바로바로 채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목구름과 지금은 박스 형태, 라인들 요거밖에 그려놓지는 않았지만 판단은 내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 그러니까 일단은 지지 라인들 많이 봐야겠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어디까지 지지 받을 것인지 잘 지켜보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거기를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그림만 봐도 엄청 급하게 내려왔죠. 이게 바로 올릴 수가 있을까요? 차트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려왔다고 해도 채우는 척 하다가 다시 흘러내리고 하다가 어느 정도 힘이 쌓였을 때 여기를 뚫으면서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이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바로 올라갔네요. 올라가기는. 그런데 다시 흘러내리죠. 그러면 이 갭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거 다 끄시고요. 지지 저항 라인은 그려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 갭을 노려보시기만 해도 돼요. 갭. 요 가격 갭들이 생겼잖아요. 가격 차이들이 이렇게 계속 생기니까 4시간이나 1시간 차트에서 그려보시고, 얘가 올라갔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지받고 바로바로 올라가 줘야 상승의 힘이 보일 텐데, 민기적 하죠 위에서. 그러면 이제 RSI나 이런 것들 다이버전스 보시고 갭을 채우러 내려올 수 있겠다. 내가 다른 기준이 없다 그러면 여기 페어밸류 갭만 노리셔도 돼요.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채우러 간다. 갭이 생기면 채운다. 언젠가는 채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이낸스 차트 먼저 보시고요. 루틴이 뭐 일봉상, 그 다음에 4시간, 1시간 이렇게 차트 줄여 나가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개념인 테더 도미넌스 보시고, 내 판단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동평균선 3개 정도 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업비트 가가지고 정확하게 현물 하시는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업비트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고 1시간 차트에서 내가 이동평균선 2개랑 일목구름 3개 켜놨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저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가 장기 이평선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뭐 목표가 잡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선물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걸 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왜? 이 저항대가 많잖아요. 근거가 매도 쪽으로 근거가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매수를 잡을 이유가 없겠죠. 아니 차트가 여기 위에 저항대가 많고 근거가 하락이라고 알려주는데, 물론 잠깐 반등은 올 수 있겠지만 굳이 애써서 차트가 이렇게 그냥 바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굳이 애써서 여기까지 이제 어떤 약간의 가능성을 보고 매수를 노려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업비트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서 얘가 지금 테더 같은 경우에는 비트랑 반대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죠. 거의 다 하방이에요. 비트랑 방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켜놓고 만약에 내가 현물 타점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일목구름이나 장기 이평선 위쪽에 위치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저항받다가 뚫으니까 잠깐 올라갔죠. 돌파하는 거를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이 이격도를 보셔야 돼요.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이러면 이동 평균선의 특징은 또 뭐냐면 이게 벌어지면 붙으려고 하고 붙으면 다시 벌어지려고 해요. 이게 쭉 백테스팅을 해보시면 쭉 간격이 벌어지다가 여기서 붙었죠. 이 모인 구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보시고 터지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멀어지면 다시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도 좀 잘 지켜보시고, 너무 멀어졌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너무 멀어졌어. 나는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야 내 돈이잖아요. 수익 실현 안 하고 가만히 여기서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가만히 있어요. 그럼 다시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내 수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단타 개념으로 데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요즘 같은 장에서 현물 기준으로 4% 5%만 해도 진짜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장이 아닌 이상 일단 내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실 때는 업비트 차트에서 지표 3개면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흘러내리고 있다. 굳이 애써서 잡을 필요 없겠다. 그러면 이럴 때는 차트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얘가 어디까지 흘러내릴 것이냐. 여기 지지대 있죠. 일단 여기를 아래로 돌파를 하는지 돌파를 했다가 위로 가는지를 잘 지켜보셔야겠죠.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애써서 여기서 매수를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세요. 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 그 가격이 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이격도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데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약간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이냐 이전 매물대 그 다음에 지지 라인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잡았어요. 매수를 잡았단 말이죠. 현물을 시바이누 코인을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내가 목표가를 여기다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장기 이동평균선 하단 라인이나 아니면 일목구름상 터치할 때 매도를 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매수로 이제 수익을 보신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차트를 못 봤는데 운으로 맞췄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지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 라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정말 세밀하게 내가 분석을 못 하겠다고 하면 지표 3개만 켜놓고 라인들을 긋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대각선 라인은 잘 못 긋겠다고 하면 일단 수평 라인이라도 그어 놓으시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